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난시 검사, 전밀 검사까지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이제 난시를 검사하는 한 가지 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알려드릴 건 이제 열공판을 사용하는 난시 검사인데요. 열공판이라는 건 딱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이제 열공판은 가림판의 길이가 1.5cm, 폭이 0.5에서 1.5mm 정도 되는 직선 구멍을 뚫어 놓은 형태로 열공판을 눈앞에 이렇게 장입하게 되면 열공선이 위치하는 경선, 그러니까 요 경선에는 피놀 효과를 주지 못하고 다른 경선에는 피놀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피놀 효과를 사용을 해서 난시안의 축 방향을 찾는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시를 찾을 때는 최적구면 굴절력을 찾고 나서 찾았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난시안을 음무한 상태에서 열공판을 장입하여 회전하면서 시력을 측정하였을 때 난시안의 축방향과 열공판이 일치했을 때 시력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축방향이 180이다 라고 하면 이 열공판에 나와 있는 이 선 방향이 180이 됐을 때 시력이 가장 좋게 나올 거예요. 즉 열공선이 난시안의 약주경선과 일치하면 강주경선에는 가장 강한 피놀 효과를 주고 약주경선에는 피놀 효과를 주지 못하므로 시력이 가장 좋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열공판을 이용해서 난시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최적구면 굴절력을 측정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무를 시키고 운무한 상태에서 열공판을 장입한 후에 시력표를 주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공판을 회전을 시키면서 이 사람이 봤을 때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방향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시력이 가장 좋을 때, 즉 가장 선명하게 보일 때 열경선과 일치하는 방향이 난시 교정 축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열공 축이 있겠죠. 열공판에 축이 있는데 열공판을 이렇게 쭉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동을 시키면서 가장 선명해 보이는 축 방향을 찾고 그 축 방향으로 이제 난시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C- 굴절력을 넣고 축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을 시켰을 때도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보일 때까지 이제 이 열공판 검사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난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국가고시에도 많이 나오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조렌즈 요런 그림이 나와요. 그럼 요 보조렌즈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그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열공판과 난시 검사를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열공판이 나오면 아 요거는 난시 검사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난시 검사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돼서 열공판을 사용하는 거 혹은 이렇게 뭐 나와 있는 방사선시표를 사용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고 혹은 이렇게 정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지표를 사용했을 때는 난시 정밀 검사를 한다. 요거지 세 가지 정도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난시 검사고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실시해야 될 양안 균형 검사 혹은 양안 조절 균형 검사 요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 우리가 오른쪽 그리고 왼쪽 둘 다 이제 자각 굴절 검사를 실시하였잖아요. 오른쪽도 시력 검사를 했고 왼쪽도 시력 검사를 실시했는데 우리가 이제 비노안 그러니까 우리가 노안이 없는 사람 피검사자들은 최종 구명 굴절 그러니까 구명 굴절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조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혹은 오른쪽이나 왼쪽에 둘 다 조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조절이 발생한 양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하면 자완과 우완의 조절량이 다를 경우 양안시의 조절 불균형으로 인해 눈이 피로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발생하는 조절량이 달라서 눈이 피곤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다시 말하면 오른쪽의 선명도와 왼쪽의 선명도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명도가 조금 차이가 나면 눈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양안 균형 검사는 양안시를 하는 동안, 즉 양쪽 눈으로 이렇게 시력 생활을 하는 동안 양안의 조절 불균형으로 인한 안정 피로, 그러니까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눈의 조절 균형 상태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검사입니다. 양안의 조절 불균형으로 눈이 피로할 수 있으니까 조절이 불균형하지 않게 균형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검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단안의 체질 교정 시력이 같을 때, 즉 오른쪽도 1.0 나오고 왼쪽도 1.0 나왔을 때 적절하게 실시되면서 우리가 한쪽 눈이 약시여서 1.0이 안 나오고 0.6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오른쪽과 왼쪽의 조절, 양안 균형이 다르겠죠. 이럴 경우에는 실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른쪽도 시력이 좋게 나오고 왼쪽도 시력이 좋게 나오는 이 상황에서만 이 검사를 실시해 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 양안 균형 검사를 하느냐? 조절량이 다를 경우 눈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실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양안 균형 검사는 우리가 배울 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양안 운무법, 교대차폐법이라고도 배우고요. 혹은 프리즘을 이용한 양안 균형 검사, 그래서 프리즘 분리법이 있을 거고, 세 번째, 평관법에 의한 양안 균형 검사, 이렇게 3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맨 처음에 배울 것은 교대차폐법. 요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안 균형 검사를 할 때는 양안 모두 운무를 시킨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안 운무를 한 다음 양안 균형 검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뒤에 배울 거고, 이 프리즘을 이용한 양안 균형 검사는 말 그대로 프리즘을 이용해서 두 눈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의 프리즘을 이용하여서 한 줄의 시표를, 이렇게 시표가 나와 있겠죠. 이 시표를 프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2가지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위에 거와 아래쪽 요 두 시표를 비교를 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당연히 프리즘을 이용해서 분리를 시키는 거겠죠, 위아래로. 근데 우리가 이 프리즘을 이용해서 분리를 시키려면 이 사람이 양안시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한 중심 억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검사가 불가능하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프리즘을 이용한 양안 균형 검사에 대해서도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광법을 이용한 양안 균형 검사. 요거는 당연하게 평광을 이용을 하는 거겠죠. 우리가 평광이 뭐였죠? 뭐 예를 들면 90도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진행하는 빛을 보지 못하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낚시터를 갔을 때나 뭐 이럴 때 물에서 반사되는 빛 있잖아요. 수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수면에 반사되는 것은 이 방향으로 빛이 반사돼서 나올 거예요. 수직방,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그러면 우리가 선글라스를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평광을 해 놓으면 이 수직으로 진동하는 빛이 더 진행하지 못하고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에서 반사되는 이 빛을 막아서 이 물 속에 있는 뭐 돌이나 물고기나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특수한 방향의 빛을 차단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평광법은 뭐 조제 가공이나 혹은 뭐 재료학이나 이런 데서 배우니까 더 자세히 배우진 않을게요. 이 평광 시표를 이용해서 양안 균형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평광축이 90도 방향, 그래서 45도와 135도를 주로 사용하는데 45도랑 135도처럼 서로 반대 방향의 평광 렌즈를 장입을 한 후 양안을 개방해서 두 줄의 평광 지표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선명한지 해서 양안의
균형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양한 운무법. 우리가 아까 교대차폐법이라고도 했죠. 교대차폐. 이 교대차폐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제가 아까 이 양한 균형 검사는 기본적으로 양안의 자각절, 굴절 검사를 끝난 거예요. 즉 오른쪽, 왼쪽 모두 굴절 검사를 한 후에 실시를 하는 건데, 우리가 조절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운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양안에 플러스 0.5 디옵터 혹은 플러스 0.75 디옵터의 구면 렌즈를 장입을 해서 운무를 시키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의 최고 시력, 뭐 예를 들면 1.0을 봤다라고 하면 한 0.8에서 0.70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혹은 뭐 0.6, 0.5 요 정도 보여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운무를 한 후에 내 최고 시력보다 조금 큰 시표, 즉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숫자가 큰 시표를 사용을 해서 실시를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우리가 시표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0.6 시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두 눈을 교대로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롭터에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가림판을 통해서 오른쪽을 가렸다가 그 다음은 왼쪽을 가렸다가 이런 식으로 교대로 가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더 시력이 좋게 나오는지, 어떤 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가렸을 때와 왼쪽을 가렸을 때의 시력이 동일하다면, 선명도가 동일하다면 이 사람의 조절 균형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 구면 렌즈 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끝내주면 돼요. 근데 오른쪽이나 왼쪽의 선명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어느 쪽이 더 선명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보는 게 선명한지 왼쪽으로 보는 게 선명한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보이는 쪽을 좋게 만드느냐 혹은 잘 보이는 쪽을 안 보이게 만드느냐,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 요거는 시력이 더 좋은 눈 앞에 플러스 0.25 디옵터 단계씩 구면 렌즈를 장입시켜서 시력이 좋지 않은 눈과 시력이 같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즉 오른쪽이랑 왼쪽을 비교했는데 오른쪽의 시력이 좋아요. 그러면 오른쪽의 시력을 조금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왼쪽과 같아지도록. 왜냐? 우리가 왼쪽 시력을 검사했을 때도 1.0까지 본 눈이고 오른쪽도 1.0을 본 눈이기 때문에 왼쪽에 맞춘다고 해도 오른쪽이 뭐 0.9, 0.8처럼 시력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력이 더 좋은 눈 앞에 0.25의 구면 렌즈를 장입시켜서 왼쪽과 같아지게 예를 든 거예요. 오른쪽이 좋다라고 하면 왼쪽과 같아지게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건데, 우리가 구면 렌즈 조정 과정에서 두 눈의 시력을 동일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이안의 시력이 좋은 상태에서 검사를 종료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른쪽, 왼쪽 뭐 구면 굴절력이 마이너스 4.25 디옵터, 마이너스 4.00 디옵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안 균형 검사를 하는데 오른쪽이 조금 더 선명하대요. 그러면 오른쪽을 한 단계 낮춰준다 했었죠. 플러스 방향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4.00 디옵터를 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왼쪽이 선명하대요. 오른쪽이 아니라 요번엔 왼쪽이 선명하대요. 그러면 왼쪽을 또 낮춰줄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 왼쪽을 낮춰주면 또 요번에 오른쪽이 선명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계 낮췄을 때 그때 반대 방향이 선명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디옵터, 그러니까 어느 디옵터에서 검사를 멈춰줘야 되느냐, 우이안이 시력이 좋은 상태에서 검사를 종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예를 들었을 때 이 디옵터에서는 오른쪽이 선명할 거고 이 밑에 디옵터에서는 왼쪽이 선명하다고 하면은 이 사람의 우이안이 어딘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우이안이 오른쪽이다 라고 하면
오른쪽이 조금 더 선명한 이 위의 상태에서 검사를 종료해 주시면 되고, 이 사람의 우이안이 왼쪽이다 라고 하면은 더 왼쪽이 선명한 이 아랫부분에서 검사를 종료해 주면 될 겁니다. 즉, 두 개의 시력이 동일하게 됐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단계를 낮췄는데 이렇게 하니까 오른쪽 왼쪽이 시력이 동일해요. 선명도가 동일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검사를 끝내주면 되는데, 한 단계를 낮췄을 땐 이번엔 반대 방향이 선명해진다. 즉, 두 눈의 시력을 동일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이안이 조금 더 선명한 상태에서 검사를 종료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검사를 종료한 후에 양안을 개방한 상태에서 양안 균형 검사를 하기 위해 장입했던 구면 렌즈를 양안 동시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감소하면서 처음으로 양안 최고 시력이 될 때 구면 렌즈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양안 균형 검사를 하기 위해서 움무를 시켰잖아요. 플러스 방향으로 0.5에서 플러스 0.75 정도를 했으니까 요거를 다시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시력표를 보면서 1.0까지 볼 수 있게까지 마이너스로 쭉 올려주면 돼요. 혹은 양안으로 정록 검사를 실시해서 두 개가 비슷하게 고루 선명하게 볼 때까지 구면 렌즈에 마이너스 디옵터를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당연히 양안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굴절력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양안 굴절력과 그래서 단안 굴절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양안실을 생활을 하면서 안경을 쓰기 때문에 양안 균형 검사를 한 그 굴절력으로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교대 차폐법이 나올 거예요. 조금 정리하면 교대 차폐법은 단안 검사를 다 끝낸 상태에서 양안을 개방을 한 후에 플러스 0.5나 플러스 0.75 정도에 대한 운무를 실시한 후 최고 시력표보다는 조금 더 큰 글씨를 사용해서 실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을 서로 교대로 차폐를 하는데, 두 개의 선명도가 일치하면 그대로 종료해 주시면 되고, 두 개의 선명도가 다르면 선명도가 좋은 쪽의 눈을 선명도가 안 좋은 쪽의 눈과 시력을 맞춰준다 생각을 하면 되고, 시력이 좋은 쪽에 눈에 플러스 0.25 디옵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좌우가 다시 검사를 한 후에 그게 또 일치하면 그대로 또 검사를 종료해 주시면 되고, 그게 계속 일치되지 않고 요번에 반대 방향이 선명해진다 라고 하면 우이안이 조금 더 선명한 쪽에서 검사를 종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구면 굴절력을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 운무를 했으니까 시력표를 통해서 다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주면서 최고 시력을 찾아주면 됩니다. 혹은 정록시표를 켜서 양쪽이 밸런스가 맞을 때까지 디옵터를 조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교대 차폐법입니다. 이번에는 프리즘을 이용한 양안 균형 검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프리즘을 이용하는 거니까 프리즘 렌즈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리즘 렌즈를 사용해서 시표를 조금 두 개로 만든 다음에 비교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아까 교대 차폐법과 마찬가지로 양안 자각굴절 검사를 마친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단안 시력 검사가 다 마친 상태에서 양쪽의 밸런스가 맞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 시력이 검사, 자각적 굴절 검사를 마친 후에 시작을 하고요. 0.5에 해당하는 한 줄 시표를 트는 겁니다. 그래서 뭐 0.5, 뭐 숫자가 뭐 38, 뭐 2, 9, 4,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시표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대 차폐법과 마찬가지로 조절 이완을 위해서 양안에 플러스 0.50 혹은 이거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0.75 디옵터의 구면 렌즈를 장입해서 운무를 시킵니다. 왜? 조절 이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약 4프리즘 정도의 수직 방향 프리즘을 장입합니다. 수직 방향이에요. 수직 방향 프리즘을 넣으면 시표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아래로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이 4프리즘 정도의 수직 방향 프리즘을
한쪽 눈앞에 이 프리즘 베이스 업을 장입했으면 다른 쪽에는 이 프리즘 베이스 다운, 이렇게 두 가지로 장입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한쪽 눈에 한 프리즘을 다 넣어버리면 아무래도 C표의 선명도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반대 방향으로 프리즘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이 프리즘 베이스 업을 넣고 왼쪽에 이 프리즘 베이스 다운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으로 보는 거랑 왼쪽으로 보는 거랑 한 C표를 보지만 두 가지로 나뉘어질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있고 아래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텐데, 오른쪽에 이 프리즘 베이스 업을 넣었으면 베이스 업 렌즈를 넣었기 때문에 상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아래쪽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 프리즘 베이스 다운을 넣으면 위쪽으로 C표가 이동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양한시 때 배워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업 렌즈를 넣은 게 C표가 아래로 가고 베이스 다운을 넣은 눈 쪽으로 보는 C표가 위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 4프리즘을 넣는데도 두 개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 프리즘에서 조금 더 프리즘 값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로 보일 때까지 프리즘 굴절력을 최대 8프리즘까지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3프리즘, 3프리즘, 뭐 4프리즘, 4프리즘 이런 식으로 넣어서 분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 눈으로 보면 위치가 다른데 양쪽으로 눈을 양안으로 봤을 때는 하나로 보인다고 한다면 조금 더 프리즘을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C표가 두 개로 보인다고 하면은 그 두 개의 C표가 서로 혹은 흐려 보이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도 아까 교대차폐법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눈 앞에 플러스 구면 렌즈를 플러스 0.25디옵터 단계씩 장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보는 거고 왼쪽으로 보았는데 오른쪽으로 보는 게 더 선명하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구면 렌즈 플러스 025를 넣어주는 거예요. 조금 흐리게 만들어 주는 거죠, 오른쪽을.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선명도를 일치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개가 일치되면 가장 좋겠지만 이게 흐리게 보이는 정도를 일치시킬 수 없다면 우위안이 조금 더 선명한 거에 맞춰서 검사를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검사가 끝나면 양안을 개방한 상태에서 양안 균형 검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움무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구면 렌즈를 다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0.25디옵터씩 이렇게 넣어주면서 처음으로 양안 최고 시력이 나오는 구면 렌즈를 찾거나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록지표를 켜서 양쪽이 골고루 선명할 때, 적색과 녹색이 골고루 선명할 때 구면 렌즈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교대샤페법과 마찬가지로 단안 검사 굴절력과 양안 검사 굴절력 값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즘을 이용한 양안 균형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하면 한 C표를 보여준다. 0.5 C표 정도의 C표를 보여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종 검사 값에서 움무를 시킨 값을 넣은 다음에 양쪽에 뭐 이 프리즘 베이스 업, 이 프리즘 베이스 다운 이런 식으로 수직 방향 프리즘을 넣어서 C표를 두 개로 분리시킨 다음에 그 두 가지를 서로 비교를 해서 만약에 선명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잘 보이는 선명한 쪽에 플러스 구면 렌즈 플러스 0.25디옵터씩 증가시켜서 두 개의 선명도를 일치시킨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움무시켰기 때문에 다시 시록표를 틀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를 시키면서 양안 최고 시력일 때 구면 렌즈를 찾거나 아니면 정록시표를 틀어서 적색과 녹색이 일치될 때까지 구면 렌즈를 조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울 세 번째,
요거는 평광분리법입니다. 그래서 평광분리법을 이용한 양안균형 검사는 말 그대로 평광분리니까 평광렌즈를 쓸 거예요. 평광렌즈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수동 포럽터든 자동 포럽터든 이 평광분리법에 해당하는 걸 누르면 서로 평광축이 양쪽이 직각이 되는 두 방향으로 평광렌즈가 장입이 됩니다. 그런데 수동 프롭터를 하신다고 하시면 보조렌즈 P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조렌즈에 P라고 적혀 있는 걸로 양쪽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보조렌즈 P로 맞춰주고, 그러면 오른쪽에도 P로 맞추고 왼쪽도 P를 맞추면 수동 프롭터든 자동 프롭터든 자동으로 그 두 개의 양안의 평광축이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왜 서로 직각으로 해놓냐? 오른쪽으로 보는 거를 왼쪽으로 볼 수 없게, 왼쪽으로 보는 거를 오른쪽으로 볼 수 없게,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안 자각 굴절 검사를 마친 후에 진행을 할 거고, 조절 이완을 위해서 양안에 플러스 구면 렌즈를 장입해서 운무를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시표를 투영하고 피검사자에게 양안으로 시표를 주시하게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시표는 수동 프롭터랑 자동 프롭터가 조금 다른데, 수동 프롭터는 아마 그 랑돌트 C로 되어 있을 거예요. 뭐 그래서 위쪽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 가운데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 뭐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 이렇게 세 줄로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로 보는 거는 양쪽이 같이 보일 거고, 이 위로 보이는 게 오른쪽, 밑으로 보이는 게 왼쪽, 이런 식으로 한쪽 눈씩 보이는 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보일 거고, 왼쪽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보일 거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 주시면 되고, 자동 포르터는 아마 이게 랑돌트 C가 아니라 다 숫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세 줄로 적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는 양안으로 보는 거, 그리고 한쪽 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줄씩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양안으로 시표를 주시하게 해서 이 가운데는 둘 다 보이는 거기 때문에 위의 시표와 아래 시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안을 가렸을 때 어느 시표가 보이는지, 우안을 가렸을 때 어느 시표가 보이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잘 보이는 눈 앞에 플러스 구면 렌즈 0.25 디옵터씩 장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눈을 잘 안 보이는 눈 쪽에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줄의 시표가 동일하게 흐려졌을 때는 균형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이 똑같은 선명도가 낮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우이안의 선명도가 좋은 상태에서 검사를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무를 했었으니까 평광렌즈를 양쪽 다 제거한 후에 양안을 개방한 상태에서 양안 균형 검사를 하기 위해 장입했던 구면렌즈를 양안 동시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025 디옵터씩 감소시켜준다는 건 마이너스 값이 커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양안 최고 시력이 나올 때 구면렌즈를 찾거나, 또는 이것도 정록 검사를 실시해서 정록 바탕의 글씨가 고루 선명할 때 구면 렌즈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양안균형 검사는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먼저 첫 번째, 양안운무법 혹은 교대차폐법. 요것도 다 자각적 굴절 검사가 끝난 상태에서 운무를 시킨 다음에 왼쪽 차폐, 오른쪽 차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왼쪽과 오른쪽의 선명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명도가 일치되면 넘어가 주시면 되고, 선명도가 오른쪽이 선명하다 라고 하면 오른쪽에 플러스 0.25 디옵터, 어떤 렌즈? 구면 렌즈입니다. 원주 렌즈가 아니고 구면 렌즈를 조정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리즘을 이용한 양안균형 검사는 말 그대로 프리즘 렌즈를 사용해서 수직 방향 프리즘 렌즈를 사용해서 한쪽에 뭐 E 프리즘 베이스 업, 다른 쪽에 E 프리스 베이스 다운 이렇게
다른 방향의 프리즘을 넣어서 시표 하나에 한 줄의 시표를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선명도를 비교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선명도가 일치됐을 때나 선명한 게 있을 때 하는 거는 교대차폐법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구면 렌즈 우물을 시켰었던 거를 다시 풀어주면 되고요. 정록시표를 사용해서 다시 구면 렌즈를 잡아도 되고, 혹은 시력표를 사용해서 구면 렌즈를 잡아줘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관법에 의한 양안 균형 검사는 말 그대로 평광 렌즈를 사용해서 3개의 줄로 되어 있는 시표를 사용하고 2개씩 보이는 그 시표를 비교했을 때, 혹은 위에와 아래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선명한지를 찾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다른 검사법과 마찬가지로 자각적 굴절 검사가 단안으로 다 끝나고 운무한 후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밸런스를 맞춘 후에는 다시 구면 렌즈를 조정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각적 원형 처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최종 값을 이제 우리가 시험 렌즈를 장입해서 안경을 씌워드리면 돼요. 그래서 검안경이라고 우리가 있잖아요. 뭐 안경 가면은 이렇게 안경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렌즈 껴서 써보라고 하잖아요. 뭐 어지러우지 이런 거 찾는 거. 그래서 그 렌즈에 이제 렌즈를 넣은 다음에 걸어보게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렌즈 있으면은 가장 앞쪽에는 구면 렌즈,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원주 렌즈,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눈에 가까운 쪽에 구면 렌즈, 그리고 그 앞에 원주 렌즈를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넣는 순서에 따라 약간의 굴절력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넣는 건 구면 렌즈, 그 앞에 원조 렌즈를 넣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안경에 렌즈를 넣은 다음에 착용 검사 혹은 장용 검사라고 해서 이 최종 굴절력을 시험대에 창입해서 걷거나 뭐 계단을 오르거나 아니면 주위를 둘러보면서 어지럽거나 혹은 잘 안 보이는 게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조제 가공을 진행하기 전에 최종 처방값을 결정하는 검사입니다. 그게 바로 착용 검사 혹은 장용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사용해서 이 사람이 어떤 불편을 느낄지에 대해서 미리 조금 알아보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안경을 처음 착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근시를 약간 저교정을 해서 조금 편하게 쓸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비노인성의 원시애 같은 경우에는 안정 피로를 느낄 때는 완전 교정을 해주고요. 안정 피로를 느끼지 못할 때도 약간 저교정을 해준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착용하시는 분들은 뭐 난시나 산안시는 조금 적응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조정을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원형 굴절 검사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가 수업을 했던 순서에 맞춰서 굴절 검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원형 굴절 검사를 끝냈기 때문에 근형 굴절 검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원형 안경 처방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하게 할 수 있으셔야 되니까 많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 실습 시간에 뵙겠습니다.